네, 안녕하세요.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실무자가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확실히 알아보기. 이제 6편째인데요. 오늘은 그 조합 변경 인가와 조합원 추가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조합원 추가 모집에 대해서 그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이유는 그 가장 큰 게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입니다. 예.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및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목적인데요. 처음에 이제 그 창립총회하고 조합 설립 인가 접수를 할 때 전체 그 공급 세대수의 50%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을 했었는데 그 50%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납부한 그 조합원들이 납부한 그 분담금과 그 용역비로는요 보통 그 사업을 위한 그 토지 매입 그러니까 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을 100%를 그 매입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보통 조합원을 이제 처음에 모집하는 그러니까 창립총회 때까지 모집하는 조합원을 1차 조합원이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 이후에 그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이제 모집하는 조합원을 2차 조합원, 또 3차 조합원 이렇게 좀 모집을 하는데 요 2차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접수하기 전에 모집했던 그러니까 50% 안에 들어와 있는 조합원의 모집 금액하고는 좀 차등을 줍니다. 왜냐면 그 1차 조합원 금액으로 조합원을 뭐 이렇게 다 모집을 하게 되면 그 비용 갖다가는 대부분 토지 매입 비용 외에 추가로 그 지출이 되는 사업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일반 분양을 아주 뭐 비싸게 해가지고 한번 몰라도 보통 그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 사업 수지를 짜는 데 있어서. 그래서 그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1차 조합원, 그러니까 50%를 모집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추가 조합원 모집 신청을 해서 2차, 3차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분양을 하기 전까지 이제 그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, 이것도 좀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, 시공사가 요청을 합니다. 예,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. 이건 왜 그러냐면,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소 조합원 모집률이 80% 이상, 예를 들면 1000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800세대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이 돼 있어야 착공을 좀 진행을 합니다. 예. 이는 왜 그러냐면 그 시공사가 조합원을 80% 이상,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. 시공사마다 뭐 80% 이상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90% 이상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90%까지 요구하는 데는 좀 이제 메이저급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고, 저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별로 좀 경쟁이 치열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소 조합 모집률은 80% 이상을 대부분 좀 시공사들이 그 많이 좀 선호를 하고요. 요청을 하고요. 이는 그 공사비를 80%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고, 이 얘기는 즉슨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공사들이 조합 아파트 공사를 좀 많이 선호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합 아파트가 과거에 뭐 하자도 많고 문제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 기피를 그 했는데 일반 소비자는 하지만 그 최근에 이제 뭐 S 시공사부터 해가지고 뭐 H 시공사, 뭐 그다음에 D 시공사, 메이저급 시공사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시공사들도 공사업체들도 조합 아파트 공사를 많이 선호를 하는 이유가 뭐 PF에 대한 보증을 안 써요.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초기 분양률이 80%를 확보하고 가는 거거든요.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공사비를 80% 이상을 확보하고 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진성조합원만 80%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회수에 대한 그 시공사가 가장 걱정하는 그 공사비 회수에 대한 그 리스크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80% 이상을 요청을 합니다. 예, 그래야 착공을 한다는 좀 기본 전제 조건이 있고요. 그래서
초반에 빠른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50%를 모은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고, 그 다음에 바로 추가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80%까지 추가 조합원을 모집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 승인 접수를 하면서 일반 분양을 하면서 이제 그 이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서 입주까지 시키는, 예, 이런 하나의 좀 이제 그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거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로는 그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. 지역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 가입 등이라는 내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. 이런 관련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합원을 또 추가로 좀 모집을 할 때는 추가 모집 계획안도 냈고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. 예,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 주택법 그 시행규칙 제9조에, 예,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주택 조합 또는 직장조합은 그 0 제22조, 그러니까는 그 법령 22조 제1항 1호에 따라서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 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. 그래서 이제 뭐 조합의 명칭이라든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기 때문에 설립 인가 번호, 인가일자, 조합원 수, 그러니까 뭐 얼마 몇 명 모집돼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쭉 이렇게 14가지를 그대로 그 조합원 모집 아니죠. 추가 모집 아니죠. 모집안을 이런 순서에 맞춰서 그 작성을 해서 또다시 그 인허가청에다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제출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, 조합마다 이제 좀 달라요. 지역마다 뭐 추가 조합 모집안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실 뭐 조합 설립 인가를 접수를 하고 나서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모집이라든가 이 추가 모집을 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변경이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그 준비되는, 그러니까 인가 하기까지 몇 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추가 조합원을 좀 암암리에 대부분 모아요. 예, 모아서 이런 부분을 이 추가 모집원과 같이 함께 제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조합원을 변경 인가를 접수할 때 새로 모은 조합원을 접수를 해서 이렇게 또 좀 업무를 실무적으로는 또 처리를 합니다. 예. 그래서 추가 조합원 모집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변경인가는 무엇이냐? 변경인가는, 자, 기존 조합원에 추가로 모집한 조합원을 합산 후 조합원 변동에 대한 재신청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기존에 1000세대 중에 뭐 500명으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. 거기서 300명, 200명을 더 모았다. 그러면 신규로 모집된 2차 조합원 200명, 2, 3차 조합원 뭐 200명에 대한 똑같은 그 조합원 자격 조건에 맞는 이런 서류를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그 관할 인허가청에다가 접수를 합니다. 예, 접수를 해서 그 추가로 모집된 조합원이 또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다 검증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 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뭐 조합 설립 인가 나고 뭐 바로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입주 전까지 모든 조합원 변동에 대해서 그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예, 이건 뭐냐면, 자, 이게 무슨 얘기냐. 그 조합원의 명의 변경이,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명의 변경이 안 돼요. 예, 이게 이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2나하게 나와 있는데,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이제 조합원 명의 변경이 됩니다. 뭐 양도라든가 증여라든가 이제 전매죠. 예, 전매 부분도 되는데, 이런 그 조합원 명의 변경이 될 때마다, 그러니까는 뭐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나고 나서 변경 인가를 하면서 이렇게 뭐 그 조합원에 대한 명단을 넣었잖아요. 그래서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뭐 750명으로 만약에 확정이 됐다.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이 났어요. 그래서 뭐 또 조합원이 변동이 생겼어요.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뭐 이렇게 뭐 조합원 간의 변동도 생기고 전매도 되고 조합원이 새로 교체가 돼서 왔을 때 그때마다 각각 또 변경 인가를 계속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합원이 바뀔 때 그거를 뭐 바뀔 때마다 뭐 오늘 바뀌고 오늘 새로 A가 들어왔는데 일주일 있다 또 들어오고 이거를 계속 일주일 뭐 며칠씩마다 넣을 수가 없어요. 업무 처리를.
실적으로. 그러다 보니 최소 1개월 단위로 이제 변경인가 신청을 몰아서 합니다. 몰아서. 근데 이거는 최소고요. 보통 이제 조합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최소 1개월에 만약에 뭐 5월 달인데 5월 1일 날부터 뭐 5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조합원이 이제 이렇게 뭐 한 변동이 20명 있다.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치를 모아서 같이 변경을 접수를 합니다. 그러면 관할 그 인허가청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금융결제에 가가지고 또 돌리고 검증하고 하거든요. 이게 보통 한 달에서 2달 걸려요. 오면 또 우리가 소명돼야 되고.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인데, 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인데, 그 조합원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이게 뭐 단순히 명의 변경을 해서 뭐 이렇게 권리무승계 계약서 쓰고 뭐 검인 받아갖고 와서 뭐 이렇게 양도양수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 그 인허가청에서 변경인가 완료 시까지, 그러니까 최소의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관할 인허가청에서 변경인가가 완료가 돼서 이 변경된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이상이 없다라고 변경인가 필증이 나올 때 그때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예, 그때. 그래서 요게 지금 보통 기간이 3개월 이상 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나는 뭐 서류 오늘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날 접수해서 뭐 권리의무 승계 계약 쓰고 조합 도장 다 받고 했다라도 이게 된 게 아니에요. 물론 조합 도장이 그때 가자마자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최초로 서류를 일단 접수해서 다 취합을 해놓은 상태에서 관할 인허가청에 보내놔서 이런 것들이 뭐 최소 3개월 이상 걸려서 와서 이런 뭐 대출 관계라든가 대출도 이상 없고 조합원 자격이 이상이 없다고 최종 완료가 되고 그 검토가 되고 이런 부분이 인허가청에서 변경인가가 완료됐을 때 조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말이 좋아서 뭐 일반 소비자분들이 조합 가입하실 때 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뭐 변경 가능하다, 뭐 전매도 된다, 뭐 투자해 보셔라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모집하는 하시는 분들이 영업도 하고 뭐 설명을 많이 할 텐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뭐 실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 그 명의 변경하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. 예,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좀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냐면 좀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 전매를 강화한다. 이 얘기 뭐냐면 그 일반 분양으로 인해서 조합에서 좀 규제를 합니다. 이게 뭐냐? 자, 조합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었어요. 3억이었는데 그 일반 분양가가 뭐 한 3억 8천만 원이다. 근데 사업계획 승인하고 나서 그 조합원들이 자기 명의 변경이나 투자하신 분들이 뭐 좀 더 붙은다고 한 3억 2, 3천에 만약에 물건을 내놨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일반 분양분이 분양이 안 되겠죠. 물론 이제 뭐 청약에서 한 번에 끝나가지고 1순위 마감돼서 끝나면서 마감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제 선착순 미분양이 됐을 때 아니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분도 빨리 팔아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이제 이거를 공사비도 주고 전체 사업비를 하면서 입주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업계획 승인하고 나서 이런 강화 조치 없이 그냥 뭐 조합원들 물건 나오는 거를 다 이렇게 전매해주고 한다 그러면 일반 사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조합 자격 되시는 분들만 구입하시는 거지만 그 혼돈이 생기겠죠. 금액적으로 시장에 나온 금액이 조합가랑 일반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합 사업의 분양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받는다. 그래서 초기에 이제 보통 그 조합 측에서 좀 제한을 줍니다. 뭐 조합사를 인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전매되게 내비두질 않아요. 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.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의 전매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도 일반 분양으로서의 조합에 강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린다.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변경을 하려고 해도 단순하게 이 기간적으로만 3개월이지 일반 분양 팔릴 때까지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만약에 강화를 하게 되면 보통 10개월이든 1년까지도 길게는 1년까지도 이 조합원 명의 변경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. 예, 이런 부분을 조합에 이제 가입하시는 일반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서 좀 이제 이렇게 신청서에 대해서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는데요. 이건 뭐 제가 예전에 좀 했던 사업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시면 신청서에 보면 설립인가일 경우에는 위에 체크를 하고요. 변경, 해산에 각각 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번 신청서는 변경인가 신청서다 보니까 이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
뭐 접수 번호는 다 부여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접수 일자, 처리 기간은 15일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인가 구분에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변경인가라고 하면 되고요. 나중에 뭐 해산인가 할 때는 해산인가 쪽에 표시가 되겠죠. 신청인의 그 조합명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이 직장명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 조합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. 대표자는 그 조합장하고 이름 성명하고 조합장 생년월일, 그 다음에 조합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고요. 건설 예정지는 그 이 해당 조합의 그 직원입니다. 예, 그 사업장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 조합원 수 넣으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대지 확보 부분 나와 있죠. 예, 제가 또 이렇게 좀 체크했지만 대지가 확보가 됐냐, 미확보냐, 일부 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못했냐, 이만큼 이 변경인가 신청에도 이 확보 대지에 대한 확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업장은 100% 다 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확보로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건설 예정 기간이라는 거 나와 있고, 여기 신청인에는 이제 조합장 이름 들어가고요. 여기는 이제 관할 인허가청에 이제 이렇게 그 명칭이 들어갑니다. 자, 그래서 이 변경인가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접수를 하기 전에 기존에 그 조합 설립인가 접수했던 것처럼 그 추가 조합원을 모집했으면 그 추가로 모집한 조합원의 서류, 그러니까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. 뭐 인감이라든가 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적인 서류 다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그 창립총회 때 추인이 완료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승낙을 한다는 그런 관련 동의서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관할 인허가청에 접수가 되면 관할 인허가청에서는 조합원 자격 검증을 또다시 합니다. 그래서 국토교통부랑 국민결제원에 전산검색을 돌리고요. 제출을 하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적격 조합원으로 판명이 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쪽에 소명하라고 해서 이제 통보가 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뭐 등기부등본도 띄고 건축물대장도 띄고 여러 가지 그 관련 서류들을 검토를 해서 뭐 부적격 조합원은 최종적으로 탈락을 시켜야 되고요. 부적격인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라는 분들은 소명자를 제출해서 이제 그 조합원 개수에 포함을 이제 시켜서 가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경인가가 완료가 되면 최종 조합원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면 1000세대 중에 기존에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게 뭐 550명이 났다. 추가 조합원을 뭐 한 250명을 모집을 해서 800명 다 채웠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제 조합원 수는 800명으로 마감을 합니다. 예, 마감을 하고,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 접수할 때는 이제 일반 분양은 200세대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조합원 변동 없게 확정을 진 부분을 이제 그 사업계획승인 접수하면서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.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권이 95% 이상 확보입니다. 토지 소유권입니다. 소유권. 그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그 소유권을, 조합 앞으로 된 소유권을 95% 이상 확보를 해 놓고, 이거를 같이 이제 확보 문서 서류를 가지고, 증명 서류를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그 조합원 추가 모집과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예. 뭐 추가적으로 이제 좀 얘기할 것들은 많은데, 이게 조합이란 사업이 좀 워낙 좀 난이도가 높고, 그 다음에 준비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. 거의 차관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시간이 될 때 그 후편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